안녕하세요. 시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발명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이 발명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아이디어 발산 시간에 이렇게 간단한 발명 기법에 활용되는 기법들을 적용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회의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해도 좋겠다, 혹은 이 내용은 좀 부족하겠다 라고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오늘도 같이 시작해 볼까요? 발명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노력, 한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옆에서 이건 뭐야? 이건 어떤 의미로 만든 거야?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? 라고 코칭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보다 그 아이디어는 견고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항상 우리가 발명, 뭔가를 만들어낼 때 옆에 계속 둘 수는 없는 법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발명 기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발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팁을 어떻게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이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더하기 기법이라는 건데요. 더하기 기법은 이 연필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. 내가 어떤 것을 발명하려고 할 때 이것과 이것을 합쳐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,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발명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연필이죠? 그리고 이 부분은 지우개죠. 이 연필과 지우개는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죠.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 어떤 그런 발명품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보게끔 생각해 보는 것, 그게 바로 더하기 기법입니다. 그렇다면 이 더하기 기법을 활용한 또 다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두 번째 기법은 빼기 기법입니다. 이 빼기 기법은 이미 대단한 어떤 그런 발명품이 있는데 이 발명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빼면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. 어떤 예가 있을까요? 일단 전화기가 있습니다. 예전에 옛날 전화기는 그 수화기라는 게 있었죠. 그리고 수화기가 연결되어서 그 번호를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런 몸통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전기선이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. 하지만 우리는 요즘 어떻죠? 수신을 받아서 무선으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빼기 기법을 활용한 발명품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것은 쉬우니까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법으로는 늘리기 기법이 있습니다. 이거는 원래 발명품은 요만한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쭉 길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작게 하거나 그 발명품을 만들어 보는 기법인데요.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입니다. 장우산은 길게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. 그래서 이걸 한번 접어볼까? 좀 크기를 작게 해볼까? 라고 생각한 데에서 만들어낸 그 짧은 우산, 가방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우산, 이런 것들이 바로 늘리기 기법을 가지고, 그리고 축소하기 기법, 이 늘리고 축소하는 이 길이 조절, 크기 조절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. 네 번째 기법은 자연물 이용하기 기법인데요. 우리의 발명의 대부분들은 자연물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전복이 있네. 전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굉장히 등을 두들겨도 굉장히 딱딱해.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자기 보호막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갑차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는 발명을
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점을 활용해서 한번 물건을 만들어 보자. 이게 바로 자연물 이용하기입니다. 그 다음 기법은 거꾸로 하기 기법이 있습니다. 이 거꾸로 하기는 원래 모양이 이 상태의 발명품인데 이거를 반대로 성질이나 기능을 혹은 모양을 반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명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뭐 흔하게 얘기했을 때 저희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 핸드크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뚜껑이 바닥에 있죠. 이런 것들이 거꾸로 하기 기법을 활용한 발명 기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모양 바꾸기라는 발명 기법이 있는데요. 이 모양 바꾸기 기법은 원래 모양은 그러했는데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모양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발명 기법입니다.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로 저희 텀블러 같은 거 봤을 때 약간 패여져 있는 거, 텀블러를 잡았을 때 쑥 아래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잡으면은 빠지지 않게 여기 이렇게 약간 호리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텀블러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모양 바꾸기 기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기법은 발명 위에 발명하기 혹은 모방하기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. 이 기법은 이미 하나의 발명품이 있는데 얘가 메인입니다. 얘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이 기능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만드는 기법입니다. 대부분 특허를 받는 발명품들은 이러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면 의자인데 앉는 겁니다. 의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발명해낼 수 없을까? 그러다가 그럼 바퀴에다가 여기 다리에다가 바퀴를 달아볼까? 그러면서 의자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것.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데 이 목적에서 더 편할 수 있게 뭔가 추가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발명 기법을 발명 위에 발명하기 혹은 모방하기라고 부릅니다. 오늘은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발명을 할 때에도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, 알고 발명하는 것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.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말이죠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